안녕하세요, 더그린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해골 소묘를 한번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비연필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어둠의 흐름을 먼저 잡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처음 봤을 때 가장 어두워 보이는 면적의 색감의 기본 톤을 강하게 잡으면서 밝고 어둠으로 대상의 기본 형태를 구분시켜 나가는 과정이에요. 자, 가장 1차적인 어둠의 흐름을 표현해 주실 때는 어둠 안에서 보여지는 색감의 톤 차이를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색감의 흐름으로 톤 변화 없이 일정한 톤으로 기본 어둠을 한번 잡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눈에 보여지는 모든 걸 한 번에 다 만들어낼 수는 없겠죠. 가장 기본적인 색감의 흐름을 통해서 밝고 어둠으로만 정확하게 구분시켜내는 과정이 1차적인 과정이고요. 그 이후 과정에서 어둠 안에서도 색감의 톤 차이를 조금씩 연출을 시켜 나가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코의 어둠 흐름을 크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코 안쪽에서도 골격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톤의 변화가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는 기본 색감으로만 강하게 잡아서 하나의 톤으로 묶어주는 작업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형태의 구조가 복잡한 대상을 그려주실 때는 보다 스케치에 꼼꼼하게 시간 투자를 많이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형태가 복잡해진 만큼 스케치에 대한 투자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색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림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서 그림의 실력이 빨리 늘고 더디게 느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케치 부분이에요. 스케치를 꼼꼼하게 보여지는 대상의 형태나 구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색감을 진행하신다면 보다 좋은 결과물을 얻어내기가 쉽고요. 스케치 과정을 너무 자세히 그리지 않고 색감을 진행하게 되면 그만큼 색감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으실 거예요. 스케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영상에서 제가 스케치 과정을 얼만큼 진행을 하고 들어가는지 보여드리지 않기 때문에 색을 깔면서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모든 소묘 과정에 있어서 스케치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만큼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스케치에 대한 표현이 안 된다면 이러한 색감의 표현을 정확하게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일수록 스케치에 대한 중요성을 꼭 생각을 해주시고요. 보다 정확한 스케치 표현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1차적으로 색감의 표현을 진행해 주실 때는 실제로 색감의 밀도를 만들어내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말 그대로 어둠의 흐름 스케치를 정확하게 전달시켜 주는 게 1차적인 과정이에요. 이 1차적인 색감의 과정이 진행된 이후에 다시 한번 밀도 있게 색감을 올려줄 거거든요. 자, 지금은 밝음과 어둠을 정확히 구분시키면서 어둠의 형태를 1차적으로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 그림자의 표현도 함께 진행을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물체의 어둠과 그림자를 너무 구분지어서 진행해 주시기보다는 같은 어둠의 흐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어둠의 면적과 그림자를 함께 진행시켜 주시면 좋아요. 턱 밑에 어둠 흐름과 그림자 부분은 살짝만 구분을 시켜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동일한 톤의 강도로 어둠 흐름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제 치아 부분의 어둠 흐름은 조금 정교한 표현이 필요한 곳이에요. 스케치도 그에 맞게 정확하게 진행을 해주셔야겠죠. 자, 사이사이에 보이는 어둠의 흐름들을 정확하게 찾아주시면서 기본 어둠 흐름의 색감을 함께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세밀하고 정교한 부분의 표현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진행을 해주시는지에 따라서 그림의 전반적인 표현력의 퀄리티가 정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쉬운 부분의 표현은 누구나 쉽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복잡하고 구조가 손이 많이 가는 부분에 대한 표현을 진행을 해주실 때 조금 더 시간 투자를 많이 해주셔야 남들과 차별화된 그림의 표현력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어둠의 가장 1차적인 톤의 흐름을 한번 진행을 시켜줬습니다. 자, 이제 연필을 사비로 바꿔서 어둠 안쪽에서 보여지는 더 강한 톤의 표현과 전반적인 어둠의 밀도의 표현을 높여보도록 할게요. 자, 어둠의 시작점부터 색감의 톤을 보다 가늘고 촘촘한 선을 이용해서 밀도 있게 꽉 채우면서 완성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둠의 흐름이 시작되는 이 꺾이는 윗부분의 색감들을 보다 강하고 촘촘하게 밀도 있게 채워주시고요. 위쪽에서부터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면서 색감의 톤 차이를 조금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어둠 안쪽에서 더 진하게 잡히는 톤의 흐름도 강하게 잡아주시고요. 자, 처음에 잡았던 어둠의 색감 톤과 한 번 더 강조시켜준 톤의 차이가 굉장히 강하게 표현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어둠의 흐름 포인트들을 한 번씩 더 강조하면서 보다 어둠 안에서의 깊이를 표현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어둠 안쪽에서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 부분의 표현에서는 톤의 차이를 보다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어둠 안쪽에서 더 강한 톤의 표현과 반사광의 표현으로 인해서 안쪽에서 보여지는 복잡한 구조가 보다 입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부분의 표현들에서는 이미지의 관찰을 정확하게 해주셔서 톤의 진하기와 반사광의 차이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입체 표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어둠 안쪽에서의 톤 표현을 진행해 주실 때는 항상 어떠한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을 이용해서 형태를 따주는 표현은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에요. 사실감 있는 입체감의 표현을 위해서는 형태와 형태의 구분, 그 다음에 톤과 톤의 차이를 말 그대로 색감의 차이로만 진행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반복적으로 그리고 강조해서 전달해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어둠 안쪽에서의 형태 구조를 절대 선을 이용해서 따지 마시고요. 밝음과 어둠, 그리고 같은 어둠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톤 차이를 이용해서 구조를 하나씩 찾아나가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 과정에서는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시더라도 급하게 빨리 완성시키려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최대한 동일한 색감의 톤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턱 앞쪽의 어둠 흐름을 보다 강하게 강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림자의 표현을 보다 강하게 강조를 시키면서 턱과 그림자의 형태를 구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의 색감에서도 선의 느낌이 보여지지 않게끔 최대한 선을 촘촘하게 사용을 해주시면서 강한 어둠의 색감을 만들어 주는데 중점을 두세요. 자, 그림자는 시작점에서 앞쪽으로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풀어질 수 있도록 톤의 힘 조절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어둠의 표현이 어느 정도 강조가 되면 어둠 주변의 중간색의 표현도 함께 강조를 시켜 나가면 입체감의 느낌을 보다 정확히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주변에 어두운 중간 톤의 표현도 함께 톤을 올려주세요. 자, 이제 구조가 가장 복잡한 치아의 어둠 흐름 쪽만 한 번 더 강조를 시켜주면 전체적인 어둠 흐름의 강조는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림자 부분과 치아와 치아 사이에 깊게 파여있는 어둠의 흐름들을 하나씩 강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말려 들어가는 부분의 깊이감을 보다 강하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톤의 강조를 조금 약하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면적이 좁다고 해서 이 면적 안에서 톤의 변화가 나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면적의 넓이만 좁아졌을 뿐 어둠과 밝음 그리고 어둠 안쪽에서의 반사광의 톤 표현은 동일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면적이 좁고 작은 부분의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안쪽에서 밝음과 중간, 어둠, 반사광, 그림자의 톤의 변화를 무시하고 넘어가기가 쉬운데요. 이러한 작은 부분의 톤 변화를 얼만큼 정확히 표현해 주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그림의 표현력 그리고 완성도의 느낌이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치아의 표현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두움의 흐름을 어느 정도 강조를 시켜줬다면 어두움 주변에 있는 중간 톤의 표현을 함께 잡아서 입체감의 느낌을 보다 정확하게 만들어주세요. 치아의 넓은 면적에서도 중간 톤의 표현과 또 그 중간 톤 안에서의 작은 톤 변화들을 살짝씩만 표현을 해줘도 훨씬 더 입체감 있는 치아의 구조가 전달될 수 있어요. 자, 이제 가장 어두운 부분들의 색감과 어두움 주변을 맞춰주는 중간 톤의 표현까지 진행을 시켰습니다. 자, 이제 EB연필을 이용해서 가장 밝은 부분의 색감도 함께 톤을 쌓아주면서 전체적인 입체 표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넓은 이마의 골격에서도 약간의 굴곡의 느낌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의 색 차이를 가볍게 만들어주면서 입체감의 느낌을 보다 정확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밝은 부분에서의 표현은 밀도 있는 표현은 진행이 되어야 되면서도 어두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연필을 뾰족하게 깎아 주시고요. 연필에서 힘을 최대한 빼주신 상태로 가늘고 촘촘한 선으로 색감의 밀도를 올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너무 두껍고 거친 선을 사용해 주시면은 그 자체로 질감의 느낌이라든지 톤이 너무 강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힘을 빼주시고 가늘고 촘촘한 선의 사용에 집중해 주세요. 자, 아주 세밀한 형태나 구조의 표현 없이도 이런 식으로 밝음과 중간, 어둠, 그림자의 톤 차이만 이용해 주셔도 사실감 있는 입체감의 표현을 만들어내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의 표현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여기에서 보다 구체적인 표현을 올려가면서 사실적인 표현에 마무리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연필 소묘를 시작하시는 초보자분들에게 항상 강조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적이고 멋진 그림의 표현을 원하신다면 이러한 기본 덩어리의 표현까지를 누구보다 쉽고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는 반복적인 훈련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특별한 표현의 기교라든지 테크닉이 없더라도 이러한 색감의 표현만 정확하게 진행을 해주셔도 꽤 잘 그려 보이는 소묘의 표현을 만들어내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보다 꼼꼼하게 시간 투자가 이루어지면 충분히 사실적인 표현도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색감의 표현만 가지고 사실적인 덩어리의 입체 표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정확한 형태의 스케치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거의 모든 과정을 스케치에 정확히 의존하면서 그 안에 색감의 흐름만 정확하게 올려준 과정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다 구체적인 표현을 위해서는 이런 해골의 표현에서 깨지고 갈라진 질감의 느낌들을 조금씩 추가를 해주시면 보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느낌으로 전달시켜 줄 수 있겠죠. 자, 이런 깨지고 갈라진 질감의 표현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감의 표현에 너무 강하게 표현력을 집중해 주시면 오히려 전체적인 입체감의 표현을 깨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표현을 빼먹지 않고 진행은 해주시되 톤의 표현의 강도는 전체적인 덩어리의 흐름을 깨지 않는 정도로 유지를 시켜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해골의 표현을 한번 진행을 시켜봤습니다. 2B연필과 4B연필 두 종류의 연필을 가지고 진행을 시켰어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정확한 형태가 전제가 된 이후에 밝고 중간, 어둠,
그리고 반사광과 그림자의 톤의 차이만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셔도 사실적이고 입체감 있는 소묘의 표현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눈에 보여지는 작은 묘사의 표현에 집중하기보다는 톤의 표현에 보다 집중을 해주시고 여기까지의 과정을 반복적이고 안정적으로 그려내실 수 있어야 보다 좋은 연필 소묘의 작품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